이게 여러분 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란이 여러분 결국 발전인데 그 발전의 속도의 문제네요. 그럼 그 여러분 전쟁이 나는 거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 그 시대의 전략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전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함이 석탄을 쓰다가 석유를 쓰니까 성능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전함이 석탄을 쓸 때는 석탄을 그 해병들 수병들 여러분 자는데 옆에다가 석탄을 해서 그렇게 진폐증이 많이 걸렸대. 멀리는 가야 되지. 멀리 가야 되는데 연료 석탄은 많이 실어야 되지. 그래 석탄을 계속 넣어야지 배가 가니까. 그러니까는 그 석탄을 자는데 수병들 자는데 옆에까지 그 석탄을 재워놔가지고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석유로 바꾼 게 윈스턴 처칠 해군청 장관이었대네. 그래서 그 석유로 바꿨더니 연료 탱크 만들어서 넣었더니 속도도 빨라져, 더 멀리 가, 그리고 그 진폐증이 석탄가루 날리는 것도 없애져. 그러면서 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전환같이 어마어마한 그 석유를 소비하는 그게 생기니까 정유 공장도 생기고 모두 그러면서 그 여파로 뭐 자동차나 기타 등등 여파도 이제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전환이 됐더라.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전환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여러분 석탄은 엔간하면 어디나 있어. 석탄이라는 게 옛날에 여러분 흰개미 아시나요? 흰개미? 흰갱이나 여러분 우리 그거요. 지금은 나무가 썩죠. 지금은 나무가 썩는데 옛날에는 맨 처음에 나무가 생겼을 땐 그게 리그닌이라고 하는데 그 리그닌을 썩게 만들 수 있는 그 박테리아도 없고 흰개미도 없어서 나무가 계속 쌓였대. 그래서 나무가 계속 쌓여서 거기서 뭐 화산 폭발 나고 뭐 시베리아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불 나고 그러면서 불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번지는데 나무가 엄청 쌓여 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 나무 있는 데는 불이 다 탄 거야. 그래서 그게 그대로 차콜이 됐죠. 응? 차콜이 우리 뭐라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숯덩어리가 된 거죠. 숯덩어리가. 그래서 흙에 묻혀서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석탄이라잖아요. 그래서 석탄은 어디에나 있어. 그 당시에 졸라게 춥지 않았던 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어디에나 석탄은 있는데 우리나라도 석탄이 있었고 영국도 석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어디나 엔간하면 자원이 퍼져 있는데 석유는 있는 데만 있지. 석유는 양은 많은 거죠. 양은 충분히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만큼 양은 충분한데 석유는 있는 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석유는 있는데, 그러니까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지정학이라고 하잖아요. 지정학이라는 게 여러분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쓴다라는 건요. 물건을 쓴다라는 거는 원자재를 확보해서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원자재를 확보해서 물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가장 그 시대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지정학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패권 전쟁을 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골 때렸는데요. 그 영국이요. 그 당시에 프랑스가 부자 나라가 됐었던 그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설탕이었어요. 설탕이었는데 그 설탕을 그 재배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게 여러분 IT였어요. 우리가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world 2가 Save for the 그거였죠. 뭐 for IT였잖아요. IT 도와달라고. 그 IT에 프랑스에 사탕수수 농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탕수수 농장의 그 플랜테이션에서 프랑스가 돈을 많이 버니까 영국이 공작질을 했지.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왕창 죽었지.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흑인들이 흑인공화국을 세우고 그리고 노예들이 해서 공화국을 세우면서 프랑스 사람 몇천 명을 학살을 했네? 4,000명인가? 그때?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백인들이 거기에 4,000명이 죽었으니까 거기 그 나라는 완전히 고립됐죠. 그러니까 최초의 블로케이드가 된 나라가 IT예요, 여러분. IT는 해방, 민족해방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식민지 지배자들 쫓아내고
사람들 거기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가장 오래된 북한이죠. 금융도 안 돼, 투자도 안 돼, 저 미친놈들 쌩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IT 그리고 최초의 독립공화국, 흑인들에 의한 독립공화국, 그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했지? 근데 그 IT가 그렇게 됐었던 게 그 당시에 프랑스가 거기서 설탕을 통해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인가까지 거기서 벌어오니까 그거를 연맥이려고 하는 영국의 공작질이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탕 얘기하다 그런 거죠. 설탕, 그 다음에 고무, 뭐 별의별 플랜테이션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다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렇게 건너오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 석탄에서, 에너지원인 석탄에서 석유로 올라오면서 석유 자원의 편제성 때문에 그걸 둘러싸고 2차 세계대전 때 개 지랄이 난 거죠. 그러니까 독일도 전쟁을 왜 했냐? 간단히 독일이 전쟁을 왜 했냐면 석유를 찾으러 가자 석유를 찾으러. 그래서 루마니아 석유지대, 그리고 저쪽 그 카스피해 석유지대까지 그냥 모스크바로 가서 끝내면 되는 걸 왜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어요? 석유 때문이지. 석유를 확보하면 미국은 족밥이, 진짜 독일이 석유를 확보했으면 미국 족밥 됐을 수도 있어. 그걸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 뭐 기타 등등으로 이제 막은 거죠. 아무튼 그러면 일본은 여러분 왜 내려갔어요? 일본은 왜? 일본은 미국이 니들한테 석유 수출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남방 자원지대라고 그러죠. 보르네오하고 있죠. 남방 자원지대까지 저기를 확보한다. 그래서 유조선 돌려서 모자라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쉽게 이길 줄 몰랐거든. 유조선 돌렸는데 유조선도 모자라서 모든 그 통들 다 구해. 그래서 거기서 실어 나오면서 이만큼 입이 찢어졌지. 야, 우리가 이걸 남방 자원지대에서 석유를 확보했다. 그리고 여러분 남방 자원지대를 확보한 기념으로 일본이 뭘 했는지 아세요? 남방 자원지대 확보하고 고물을 확보했잖아요. 고물을 확보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식민지 조선의 애들에게도 축구공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고무공을 돌렸어요. 그걸 제가 이걸 왜 하냐? 양주동 선생의 일기에 그게 있어요. 얘네들이 그때 남방지대를 점령한 다음에 하와이 폭격을 하고 걔네들이 우리한테 고무공을 줬다? 그런데 고무공을 한 다음에 개발리면서 다시 고무공 가져와라. 그래서 나라가 개꼴이 나서 고무가 모자라겠구나 하고 양주동 선생이 그거를 공해에서 바람을 다 빼서 그 축구공 있잖아요. 축구공 다 바람을 빼서 납작해서 반장이었나봐요. 이렇게 다 고무공을 납작하게 해서 선생님이 했더니 이 새끼가 반항하냐고 귀시자대기를 빡 쳤다라는 그 양주동 선생의 그 에세이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원쟁탈전이에요. 자원쟁탈에서 고무, 석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패권전쟁,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전쟁에서 설탕을 둘러싼 IT의 개지랄이라든지 석유를 둘러싼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진주만 폭격과 남방지대의 진출이라든지 전부 다 여러분 자원을 둘러싼 거예요. 그 자원을 둘러싼 이 개지랄의 전쟁 2번과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죽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석유 자원은 어떻게 쓴다라는 국제적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막지 말고 저기 보스포러스 해협 막지 말고 지브롤터 해협 막지 말고 수에즈 운하 막지 말고 저기 파나마 운하 막지 말고 자, 이 세계 주요 말라카 해협 막지 말고 세계 주요 그 전략 지점을 다 미국이 관할하에 놓고 미국과 영국 관할하에 놓고 터키 뭐 이렇게 몇몇 나라들이 다 하면서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에서 모든 자원은 열린 상태에서 돌아간다. 석유를 누가 확보했다고 니네한테 석유 안 줘 뭐 안 줘 이러지 말고 고무 안 줘 이러지 말고 자 열린 바다를 통해서 열린 바다와 열린 시장으로 자원이 교역되고 물건 잠만 되면 누구든지 팔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이제 국제 질서였는데 그 질서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 자체가 갑자기 미국하고 그 유럽에서 2035년까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만든다고 하니까 잠깐만 석유의 판매의 10%만 물질입니다. 물질. 석유에서 여러분 나프타가 아니라 뭐죠?
그거 물질로 뽑아내서 여러분 우리 플라스틱 만들고 뭐 이렇게 옷감 만들고 이러는 게 석유 유형이 10%고 90%는 에너지래. 그 90% 에너지에서 난방으로 쓰는 것도 있고 조리를 할 때도 쓰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에서 석유를 안 쓰고 이 주방에서도 인간들이 인덕션을 쓰기 시작하겠대. 그리고 그 전기 발전도 석유를 안 쓰겠다. 이게 잠깐만 우리 석유밖에 없는데 어떤 거지? 좆된 거지! 막 이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런 데 좆된 거지 싶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안 되겠다. 야, 검은 돈 다 들어와라. 우리도 금융한다. 지금 석유로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석유로 이 결제 수단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자금 세탁하기 좋잖아. 어차피 석유를 결제하는데 막 석유는 달러로 결제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금융 허브 만들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돈 세탁하고 검은 돈 취급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에 뭐 어쩌고 저 비서실장 하신 분이 아랍에미레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인을 가지고 북한하고 뭐하고 또 뭐 이거 세탁을 했다는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2035년까지 자동차 연료로 내연 이 석유를 쓰는 자동차를 생산을 안 하면 2050년 정도만 가면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다 없어지면 2050년만 가면 석유의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면 그런 게 결국은 석유를 하는 나라들은 멘붕 오는 거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줬다는 거 아니야? 이거 새로운 질서로 어떻게 넘어가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석유 회사면 새로운 유전에 투자를 하겠어요? 미래가 석유 회사의 미래는 망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면 유전을 파고 개발을 투자를 하겠냐고 안 하잖아. 그러면 야 있는 거냐 있는 유전이나 하고 있는 유전 다 떨어지면 그냥 문 닫고 하나하나 문 닫고 어차피 자동차도 석유를 안 하겠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죽어라고 새로운 유정 파냐.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랬는데 잠깐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 몰라. 지금 당장은 수요 공급이 안 맞네. 수요 공급이 안 돼서 야 됐어 새로운 유정은 뭘 개발을 하니? 아유 바다에다 뭐 플랜트 해가지고 아유 뭘 뽑아 이러고 있어서 이렇게 에너지 값이 치솟고 이 난리가 나는데 이게 맞아요? 그리고 바이든 지랄해가지고 셰일도 안 쓰고 알래스카 유정도 개발 안 하고 이게 맞아? 이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난리가 치는 상황에서 금리 올려서 아파트 가격 같은 거 막 다 부동산 폭락 나고 사람들 빚 못 갚아가지고 파산하고 이런 연쇄 반응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도 결국은 다 이 에너지 전환 때문에 벌어지는 이 여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독일하고의 이 모든 것도 석유에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싸고 그건데 우리가 뭐 디지털 리백이 됐든 뭐 그린 텍소노미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상태에서 이 속도로 지금 방식으로 모든 그 주요 산유국들과 기타 등등의 이해관계가 사방팔방 충돌을 하면서 개꼬장을 부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패권 전쟁하고도 연결돼서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난리 버거지가 나는데 이대로 그래도 그린 경제로 간다 하면서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저는 일단 이 세계사적 지금까지 있었던 이 패권 전쟁들하고의 관계를 봐서 아니 러시아는 석유 경제가 이대로 뭉개지고 자기네들이 개 족밥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까? 아니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그래요. 석유 경제가 없어지면 러시아는 그냥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처럼 옛날에 러시아라는 그런 강국이 있었지 하고 그냥 개 족밥 국가로 그냥 완전 찌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석유 팔아먹는 거 없이 러시아가 어떻게 존립하냐고요. 러시아 오스만 트루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처럼 석유 없는 러시아는 존립 기반 자체를 상실하는 제국이란 말이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거를 그냥 강행해? 러시아 밟고 중국 밟고 그냥 인플레이션 고통 받으면서 그냥 금리 인상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걸 강행하면서 그냥 눌러 버리는 방향으로 간다? 자, 여러분 그린 경제에 대한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속도가 너무 빨랐다.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